7, 8월에 개념호가 끝난다면 9월부터는 이제 5호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 5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조금 쪼개서 디테일하게 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장 단계는 5호는 이제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단원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시면 좀 여유 있게 단원 평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간혹 가다가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단원 평가를 좀 빨리 보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급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좀 일찍 준비하셔서 예를 들면 8월 셋째 주에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8월 말부터는 들어가셔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단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이 5호가 월 교재가 우리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나선யம் 익힘책이 색깔이 있어요. 흐린 하늘색인 거 아시죠? 이게 부기호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내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역시 3학년 1학기 때도 나눗셈, 곱셈, 뭐 덧셈과 뺄셈, 분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6개 학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저는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학의 길이 잘 열릴 것이냐 아니면 수포자의 길로 갈 것이냐가 정해진다고 저는 감히 어머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과정을 잘 견뎌내야 4학년 1학기 때 하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라든지 나눗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지만 여기 3학년 1, 2학기 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곱셈과 나눗셈들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4학년이 될 리가 없겠죠. 4학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5학년, 6학년 뭐 소수의 곱셈, 나눗셈 다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한테 충분하게 어필을 하셔서 3학년 1, 2학기 문해력만 하시는 원장님들도 3학년 1, 2학기를 뭐 저희 바스클 교재로 뭐 숙제로 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노출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원장님들이 신규 학생을 하기보다는 한 명 아이가 두 과목, 세 과목 하는 것이 진짜 가장 편하게 내 수입을 두 배, 세 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하기 위해서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앞에 나눠줘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뭐 재료도 사야 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있는 아이들을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잘 된다.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머님이 소개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땡땡이 엄마 걔 단어평가 100점 맞았더라? 근데 뭐 100점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네 번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걔 어디 다니는데? 이렇게 하셔서 등록한 케이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있는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을 때 차라리 그때 시간 할애를 더 하셔서 이 아이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보자. 문해력부터 해서 수학까지 같이 만들어 가자 하시면 정말 승산 있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 학원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올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 이유는 원장님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니까 바스크 교재를 사용하셔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 개념 기본호는 이렇게 6개 단원이 전부 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지금 8월까지 지금 3학년 2학기 들어가는 친구들 해보니까 딱 끝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바스크 교재 요거 기본 개념으로만 당연히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90분 하고 있거든요. 주 2회. 그래서 2학기 연산, 교과에 관련된 연산과 그 다음에 개념 기본으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문장제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 문장제까지 하기에는 잘 좀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를 좀 보시고 얘가 좀 할만하다. 그러시면 2학기 거 개념 기본호가 한 중간 정도 3단원이 좀 지나갈 무렵에 저는 이제 문장제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다시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밀도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장제가 이제 한 3단원 왔을 때 저희는 이게 끝나가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호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더 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단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2단원이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이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땡겨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보통은 9월 달에 1단원하고 뭐 10월 달에 2단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물려서. 그래서 저희 교재도 조금 더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땡겨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땡겨 가시면 원장님들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계획대로는 되지 않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이제 축제가 아니라 뭐지? 갑자기 체육대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련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여행도 가다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차를 알아보면요. 우리 3학년 2학기 때는 가장 중요한 곱셈과 나눗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나눗셈 먼저, 그 다음 곱셈을 했다면 이번에는 곱셈 먼저, 나눗셈.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단원이 있고요. 성취도 평가까지 해서 16차시로 되어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한다면 주 2회라면 저는 각 2차시씩 화요일, 목요일 2차시, 2차시 하면 한 주에 4차시가 끝나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4주차 분량이 다 끝납니다. 또는 주 4회로 온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주 1회를 한다 그러면 각 4차시로 하면 되겠고, 만약에 주 4회를 하고 한다면 1차시씩 해서 주 4회니까 숙제 없이 저희 익힘체까지, 나선형 익힘체까지 하시면 딱 들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체교육 때 나눠줬던 책자의 뒤쪽 부분에 있는 건데요. 개정교육과정으로 하면서 지금 수학 영역이 일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은 초등 과정 따로, 중등 과정 따로가 아니라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해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이어서 연관성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개통수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개통을 잘 이끌어 주시는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겠죠. 이걸 왜 배우는지,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머님 상담할 때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머 여기는 초등만 하는 줄 알고 유치원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라고 해서 믿음이 좀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5개의 그 파트가 4개로 바뀌었지만 사실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이게 합쳐진 것 뿐이고요. 이름이 규칙성에서 변화와 관계로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과정에서는 제가 이거 확대를 했는데 변화와 관계에 그 다음에 있었던 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었던 거를 일단 2022년에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규칙과 동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이것이 중등 과정과 연계된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한테. 자, 개념 기본으로랑 좀 차이점을 조금 보실게요. 1차시예요. 지금 똑같이 1차 제목도 똑같습니다. 구성을 잘 보시면 왼쪽 거는 이제 그 개념 기본호이기 때문에 올림 없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랑 올림이 한 번 있는 게 한 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5호에서는 올림이 없는 걸 조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돼 있죠. 스텝 1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스텝 2는 어, 조금 더 이 색감까지 같이 주어서 1의 자리끼리 곱셈,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셈 이렇게 해서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문제 나올 때도 이걸 다 쓰도록 해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도 그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게 습관처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3 곱하기 2의 의미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받아 올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고 써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식을 쓰도록 합니다. 귀찮더라도. 그다음 스텝 3에는 또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는 바빠의 가장 좋은 점은 문해력도 좋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지만 수학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제가 다른 시중 교재에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써주고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설명하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빠도기와 뿌냥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중등 아이들을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뭐 TV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각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넘기지 않고 보는데 뭐 교과서에는 요즘에 제가 최근 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팁이 잘 없거든요.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바스클 교재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써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밑에 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면 영어의 단어를 외우잖아요.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고 스피킹을 하려면 영어의 기본인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하듯이 우리나라 말의 구조나 우리나라 말의 뜻을 또는 수학의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뜻을 이해해야 읽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곱해지는 수라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뭐 중간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1, 2학년 때 못하고 3학년 때부터 온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걸 뜻을 알고 있는지를. 그래서 곱해지는 수가 뭔지 혹시 아니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원장님도 이런 단어들을 그냥 쭉 읽지 마시고 또는 아예 혼자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처음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신경 쓰지만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내가 편하게 된다. 제가 그때 집체교육 때 원장님들이 한 말이 우리 그 지사장님들이 늘 그냥 아이가 다 해요. 정답 채점도 아이들이 다 해요. 이렇게 말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기본 과정, 이 과정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도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저도 뭐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굴러가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원장님들 관리도 할 수 있고 학부모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수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모른다면 그 옆에 곱해지는 수가 아, 당하는 거구나. 뭐 수동, 피동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영어에서. 아, 132가 곱해지는 수구나. 얘는 곱하는 수구나. 라는 걸 저는 옆에다 다 쓰게 만들어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뭐, 알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본호 책에는 이렇게 개념 쑥쑥이 있고, 오후 책에도 똑같이 개념 쑥쑥이 있는데, 지금 개념 기본호에는 어쨌든 좀 축약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오후 같은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한 걸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로로도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대부분 이걸 다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원장님들이 이걸 여기다 쓰는 거고 이것을 여기다 쓰고 이걸 여기다 쓰는 거라는 거를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다 식을 써보고 옆에다 식이 써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거랑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눈으로도 확인해 보고 본인이 쓰면서도 확인해 보고 여러 번 확인해 보는 게 공부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기본은 그 다음 챕터에서도 개념을 풀어봐, 확인해봐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왼쪽은 학원에서 풀고요. 오른쪽은 숙제로 내줬어요. 익힘책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방학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숙제로 내줬다는 거. 그렇지만 오후에는 개념 숙숙이 이렇게 펼쳐져서 문제 양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익힘책으로 숙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요거 체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다음이 나타내는 수의 3배인 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부분 제가 집체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이 3개, 10이 2개, 1이 3인수 그럼 애들 대부분 여기다 답을 그냥 바로 적어버려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수학은 탐구의 영역이지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로봇가 되길 원하지 않고 계산기가 되는 게 원치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탐구하는 영역이 바로 수학의 영역인데, 어, 곱씹어 볼수록 아이들이 더더욱 알게 되는 게 공부라는 거, 학습이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 밑에다가 100이 3개면 얼마지? 300 적게 하는 거예요. 1이 2개면 얼마지?
10이 두 개면 얼마지? 20. 이렇게 적게 해서 덧셈 10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로 써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필요해요. 갑자기 아이가 문장제를 읽고 답을 하는 거는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조금씩 노출을 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장제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 가시면 이제는 한번 받아 올림이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고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식으로 써져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림으로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저학년들은 수개념 도구 정도는 수 모형 아시죠? 수 모형 정도는 구비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더욱 아이들이 확실히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또 어머님들한테 저는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하려면 저는 다 돈이고 뭐고 다 투자한다.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지면으로만 다 된다면 뭐 누구든 다 하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머님들한테 좀 어필을 하는 편이고요. 자,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문제 보면 제가 문제를 가려요. 그리고 문제를 가리고 아이한테 자, 이거는 얼마야? 라고 한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건 200이에요, 10이에요, 7이에요. 그럼 이건 217이네? 그런데 몇 묶음이야? 두 묶음이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시켜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 모형이 두 개씩 두 묶음. 여기 두 묶음이었기 때문에 그 묶음이란 단어를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두 개씩 두 묶음, 뭐 두 개씩 세 묶음 이런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묶음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묶음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백모형이라는 이 모형이 등치가 크잖아요. 이것들을 직접 보여주면 백의 자리에 있는 2와 10의 자리에 있는 2가 다르구나, 크게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떤 수의 곱인지 찾아서 동그라미 하라고 하면 애들 대부분 동그라미를 딱 해버리고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다 해서 맞았다면, 그러면 땡땡아, 이 5 곱하기 3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다 쓰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흔적을 문제만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장님이 이렇게 관리하는구나를 부모님도 보시면서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들이 되게 원장님이 되게 세심하게 관리하시는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교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재에다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가 두 페이지 뭐 세 장 중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여기 8번 보면은 서술형이 항상 나오는데 밑에 보면 이거를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3학년 남자 학생에게도 그 문장을 딱 보고 이거 소리내서 읽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읽는 거죠. 구슬이 한 상자에 128개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었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읽는 거 한번 들어볼래? 구슬이 한 상자에 128개씩 들어있습니다. 또는 구슬이 한 상자에 128개씩 들어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읽었어요. 제가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거였는데 세 가지 버전으로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저의 의도는 얘기를 안 했죠. 자, 1, 2, 3번 중에 어떤 게 이해하기가 쉬워?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었을 때 2번이 가장 알아듣기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해봐야 돼. 이거를 그냥 주르르 읽지 말고 이 문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봐봐. 이렇게도 끊어 읽어보고 저렇게도 끊어 읽어보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가 이해하려면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아이가 이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학원에 와서는 원장님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수업만 하시는 원장님들도 어머님들이 문해력을 우리 바스크레도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해력 수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문해력 학원 다녀서 잘 된 건가?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시려면 아이들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단을 끊어 읽기를 연습시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도 차시도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올림이 여러 번 있겠죠.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하시다 보면 그림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해주시면 100 곱하기 4라고 바꾸겠죠. 해보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보시면 4차 시에는 1, 2, 3차 시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 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는데 받아 올림이 있는 것들이고 조금씩 달랐는데 이제 이렇게 복습하는 단원이 나와서 교과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아이들 편식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끊어 읽은 후 식으로 써보기, 그 다음에 아이들 단위를 많이 안 쓰죠. 저는 무조건 단위를 쓰게 하기 때문에 읽고 나서 동그라미하고 바로 쓰게 해요. 여기다 미터, 여기다 센티미터 써놓게 해요. 일부러 미리 안 쓰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있죠? 곱하여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하면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제가 이렇게 좀 강약을 줘서 얘기를 해요. 큰 것부터 써야 된다. 아,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야 되는구나. 기호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작은 것부터 아니면 작은 수, 큰 거를 쓰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차 시에는 지금 복습이라고 했잖아요. 1, 2, 3단원, 1, 2, 3차 시를. 그래서 유형탄탄이라고 이름이 아예 타이틀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왼쪽만 학원에서 풀리게 하시고 오른쪽에는 쌍둥이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숙제로 내주셔도 되고 한꺼번에 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두 사용. 가장 큰 세 자릿수 중요한 거에는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 밑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이렇게 뿌냥이가 빼꼼하고 팁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이 어떤 수 나오는 문제가 좀 되게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특히 식 쓰고 문제 쓰고 할 때를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려요.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떤 수를 찾는 과정이 134 더하기 7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바스클에서 좋은 점이 이렇게 다른 데에 없는 제가 개념호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나 요거. 이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책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셔가지고 23 곱하기 22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두 개씩 묶어서 열 묶음이 된다는 거 또는 10개씩 묶어서 두 묶음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개념 숙식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해서 개념 확인 나오기. 방금 전에 했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제대로 아이가 인지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문제를 보고 아이한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림이라고 해서 뭐 거창할 게 아니라 동그라미 안에다가 30개씩 뭐 몇 개의 몇 묶음 이렇게 있는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차 시에는 한 자릿수 곱하기 몇십 몇이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도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8 곱하기 16과 16 곱하기 8은 결과값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모눈판이나 아니면 교구로 설명을 해줘요. 여기도 그림이 되어 있지만 어떤 차이인지 또 연습을 좀 시켜봅니다. 이게 있으면 10개씩 있기 때문에 세기도 좋아요. 16 곱하기 뭐 몇 주. 16 곱하기 8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네모를 하고 설명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차 시도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거. 이번에는 아까 전에 3차 시하고 4차 시에는 복습이었다면 이번에는 2차 시를 5, 6을 하고 바로 복습이 들어가요. 이렇게 복습 단원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형 있어서 저는 이쪽 부분은 숙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두 가지가 달라요. 얘는 10몇 곱하기 10몇이에요. 그런데 얘는 10몇 곱하기 몇십 몇. 그러니까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인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고 이 10몇 곱하기 10몇을 할 때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 바빠 시리즈에서 19단 있죠. 19단 그 연산도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학 동안에 19단을 5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에 1시간 하고 숙제로 내주고 했더니 고학년이긴 했지만 5회 안에 다 끝났습니다. 한 권이. 5회 전에 좀 끝나서 게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곱셈 마무리 단원이 나오죠. 11차 시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 나와요. 그래서 내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아이들이 꼼꼼히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여기도 끊어 읽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도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 본 적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한번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시켜보세요. 저는 좀 많이 그렇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분명히 못해요. 이거는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설명 못해요. 그래서 곱셈도 그렇지만 나눗셈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림을 보고도 설명할 수 있게끔 말로도 많이 말하고 글로도 쓸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설명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바스크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16차 시는 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1, 2단원이 20문제로 되어 있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보시면 교과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 수수기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유형 문제와 성취도 평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익힙 체계는 신기하게도 첫 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른 교재에서는 보기 되게 힘든 또 같이 집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목차는 똑같고요. 그 익히면 교재에는 연산이랑 서술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훈련도 해야 되고 서술형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이번 그 단원에서 기억났던 거 그리고 제가 집체 교육 때는 말씀드렸지만 백지 노트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개념을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쉬어가는 페이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에 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이것도 시험 대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끝에는 오답 노트도 있어서 틀린 문제 중에 몇 문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세 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학업 성취도 성취표 우리 최정선 지사장님이 공유해 주셨던 걸 다시 우리 본사에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죠. 이걸 적용해 봤는데요. 제가 이 초창기 때 했었던 거라 지금은 꽉 채워졌고 이미 끝났는데 이걸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단원에서 어느 차시에 아이가 많이 틀리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이 스스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메타인지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학업 성취표가 일단 이 월교재에도 있어서 이건 가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5호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이 5호도 빨리 나와서 5호 할 때도 이거 앞에다가 붙여주셔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스클로 2배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제 인스타인데요.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DM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